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파워포인트 기초와 그 파워포인트 ITQ 자격증을 따는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멀티미디어, 뭐 동영상, 음악, 사진, 뭐 나레이션으로 녹음하는 거 자신의 목소리 녹음하고 뭐 그래픽이나 글을 파워포인트로 불러와서 자기 그 주장하고자 하는 브리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꾸며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각각 멀티미디어에 대한 어떤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나 그리고 갖고 오는 방법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배치를 시키고 하는 이제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멀티미디어를 아실라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어떤 종류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 종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떤 멀티미디어를 어떤 기초 없이 멀티미디어 접근하면은 좀 뭐 곤란하겠죠, 그죠? 잘 이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 그 종류를 좀 알아보겠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각각 종류, 그 다음에 어떻게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오나 파워포인트를 갖고 오거나 어떤 생성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그램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OS가 있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게 되면 오퍼레이팅은 작동, 시스템은 어떤 조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작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와주는 어떤 조직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MS-DOS가 있어요. 뭐 이것도 하도 오래된 지금 뭐 사용하는 것은 윈도우 7입니다. MS-DOS가 있는데 하도 오래돼서요. 1990년도 그때 MS-DOS가 나왔어요. 도스가 나왔고 1995년도 정도에 윈도우 3.1이 나왔고요. 1998년도에 윈도우 98, 2001년도 윈도우 XP, 그다음에 2002년도에 윈도우 미, 윈도우 비스타, 그다음에 2008년도 말 정도 되나요? 그때 윈도우 7 나왔고, 그다음에 1년 한 반 정도나 2년 정도 전에 뭐 윈도우 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간단하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MS-DOS가 있는데요. MS-DOS는 순 명령어를 쳤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우스가 없었어요. 지금은 마우스가 있어서 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다거나 클릭하면 뭐 쉽게 명령어를 안 쳐도 쉽게 컴퓨터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MS-DOS 시절에는 쭉 명령을 아래 한글 하나만 실행시키려고 하더라도 뭐 명령어를 쭉 입력을 해서 CD 명령으로 쭉 그 아래 한글이 설치된 폴더로 일일이 접근을 해서 아래 한글 실행 파일을 그것도 명령어를 쳐서 실행을 또 했어야 됐어요.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인터넷 연결하기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 MS-DOS 시절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이제 탈피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좀 더 편리성을 좀 줘야겠다. 좀 쉽게 컴퓨터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윈도우즈 3.1이 나왔습니다. 근데 3.1도 뭐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되게 설정할 게 사용자들이 많아요. 인터넷을 연결시키려고 하더라도 일일이 그 IP 주소, 뭐 인터넷 주소거든요. 그걸 컴퓨터에 부여를 하고 하는 작업들이 너무 좀 힘들었어요. 윈도우 98까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2001년도에 이제 XP가 나오면서부터 뭐 컴퓨터 주변 기기를 그 컴퓨터 연결만 하면 무조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그 인터넷도 무조건 뭐 장비만 해서 연결만 딱 시키면 꽂기만 하면 뭐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자동화가 많이 됐어요. XP부터 해서 XP 같은 경우 그 인터넷 그 익스피어리언스에서 뭐 경험자, 전문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뭐 초보자라 할지라도 어떤 전문가 같이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다. 그만큼 쉽기 때문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XP가 나와서 상당히 편리성을 뭐 더해줬고요. 윈도우 미와 윈도우 비스타가 2002년도, 2003년도 뭐 그렇게 나왔는데 아주 실패작이에요. 그 사용자들한테 되게 많은 걸 물어봐요. 물어봐서 되게 사용자들이 아주 뭐 귀찮게 해주는 그런 OS를 해서 실패작이어서 윈미나 비스타가 깔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라고 하죠. 그 전 OS를 사용하는 거. XP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그리고 윈도우 7, 비스타나 윈미를 지우고 윈도우 7을 설치를 한다거나. 근데 이제 윈도우
7을 설치할 때는 좀 램이 좀 용량이 필요해요. 한 2기가 정도. 보통 그때 당시에는 뭐, 500메가나 1기가 정도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7을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윈도우 비스타도 마찬가지고 2기가 이상의 어떤 메모리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메모리를 1기가를 더 추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7을 깔아서 사용을 보통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도 생각보다 상당히 좀 가벼워요. 그래서 컴퓨터 능력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래도 좀 가벼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윈도우 8이 나왔죠. 한 2년 정도 전에 나왔는데 윈도우 8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엔 그 탭을 많이 쓰죠. 갤럭시 탭이나 그 아이패드나 그 탭을 많이 쓰는데 그 탭이 어떻게 돼요? 해서 침대에서 장소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가서 와이파이 영역이면 마음대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편리성을 제공을 해줬는데, 좀 문제가 뭐냐면 OS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ActiveX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만 인터넷에서 어떤 제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탭, 갤럭시 탭이나 아니면 그 스마트폰 OS가 전혀 지금 컴퓨터 사용하는 OS와 틀려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윈도우 이제 8이 이게 시작 버튼이 없습니다. 아예 그 스마트폰 OS 환경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환경으로 해서 요즘에 태블릿 PC가 나왔죠. 그죠? 태블릿 PC가 나왔는데 이 태블릿 PC는 노트북 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그게 이제 윈도우 8이 깔려 있어요. 분리가 돼서 탭처럼 똑같이 스마트폰이나 똑같이 쓰는데 화면이 크겠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겠죠. 그래서 그 아이패드나 탭 종류 갤럭시 탭 쓰는 거와 똑같이 쓰되 그 탭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를 하고 컴퓨터 쓰는 거와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으로 해서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편리성이 증대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 PC 시장이 상당히 침체가 됐는데 그 침체된 PC 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해서 요즘에 그 태블릿 PC가 지금 아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윈도우 8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무 자동화, 오토메이션, 오피스 오토메이션 해서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 아래 한글, 우리나라에서 대명사 프로그램이죠. 문서 작성 프로그램. 그 다음에 MS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사죠. 그죠? MS 워드,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자기 의견을 갖다 어떤, 멀티미디어로 구성을 해서, 브리핑을 하는 프로그램. 자, 엑셀은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산하는 프로그램. 근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깊이가 약간 좀 약간 한계성이 좀 있는데 엑셀은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참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물론 이제 함수가 나오고 그러면 약간 좀 복잡은 하겠지만 상당히 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액세스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 있죠. 여러분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싶을 때 네이버의 검색란에 검색을 하더라도 검색한 게 딱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찾아주고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데 액세스가 그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약간은 좀 전문적이다.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은 엑셀까지만 보통은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2D와 3D가 있는데 2D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죠. 2차원이죠. X하고 Y축만 있는데 3D 같은 경우는 Z축까지 있어 깊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입체감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D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 그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다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다 개발을 한 프로그램들입니다. 포토샵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메이플 스토리 있죠. 메이플 스토리 그 만화책 있죠, 그죠?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는 그 바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으로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은 보통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 일러스트레이터는 자기가 컴퓨터로 직접 타블렛이라고 보통 하죠. 그렇죠. 마우스펜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보통 그래픽 전문가들이 쓰는 타블렛 같은 타블렛 그런 그 마우스 펜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죠. 자, 포토웍스. 포토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중요성이 있어요.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물론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레이터에 뭐 국한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포토샵은 되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효과도 상당히 뭐 고수준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비해서 편리성에서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이 전문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어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초보자라 할지라도 전문 프로그램은 좀 어려우니까 좀 쉬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효과는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마시고 뭐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초보자라 할지라도 아주 짧은 시간에 최대한 낼 수 있는 프로그램 포토웍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그 뭐 수백 장의 어떤 사진을 불러들여서 사이즈를 일률적으로 줄이고 프레임 있죠, 그죠? 테두리도 뭐 여러 테두리 뭐 수백 개의 테두리가 있어요. 프레임이라고 보통 하죠. 액자라고도 보통 하고요. 그래서 액자를 뭐 여러 액자를 선택을 해서 프레임을 선택해서 사이즈를 일률적으로 줄여서 버튼만 딱 누르면 수백 장이 일률적으로 사이즈가 줄여지면서 용량이 줄어들고 뭐 프레임을 이쁘장하게 입혀서 변환을 시켜줘요. 그럼 그 사진을 인터넷으로 수백 장을 단숨에 올릴 수가 있어요. 포토샵으로 이걸 작업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자,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있고요. 근데 3D 우리 그 아바타 프로그램, 아바타 영화 있죠? 그것도 이제 3D 맥스로도 작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D를 표현할 수 있는 이거는 뭐 그 건축 있죠? 뭐 건축 설계 프로그램에 CAD가 있죠? CAD에서 일단 작성을 해요, 그죠? 3D까지 작성을 해놓고 설계를 해놓고 그다음에 3D 맥스로 불러와서 이 색깔을 입혀주죠. 그 색깔 입혀주는 작업을 어떻게 렌더링이라고 보통 하죠. 뭐 엔코딩이라고도 하고 뭐 보통 이제 렌더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렌더링을 해줘서 해줘야 어떤 사람이 딱 보기에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딱 해서 이런 건물이구나. 뭐 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면 내부까지 쭉 들어가서 내부 어떤 인테리어 한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3D 맥스 프로그램. 그다음에 마야 뭐 그다음에 뭐 소프트 이미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프리미어가 가장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그 다음에 베가스가 있어요. 프리미어 다음에 이제 베가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베가스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우면서 효과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는 좀 점점 약간 사양세고요. 베가스가 지금 뜨고 있고요. 또 베가스에서 프로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베가스도 일반 사용자가 어떤 사진을 뭐 수백 장을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려고 할 때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프로쇼라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는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짧은 시간에 이것도 뭐 포토웍스라는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가장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초보자가 최대 프로그램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쇼. 자,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유틸리티.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뭐 바이러스 잡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가 수백 장의 사진을 메일로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파일 하나로 수백 장의 사진을 압축을 해서 보내면 보낼 때도 편하고 용량도 약간 줄어들어서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압축하는 프로그램. 사진이나 동영상 플레이하는 프로그램, 뭐 곰 플레이어, KM 플레이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뭐 432 플레이어 여러 플레이어들이 또 있죠. 자, 그다음에 캡처하는 거. 지금 제가 뭐 영상을 뭐 캡처하고 있어요, 그죠? 캡처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뭐 스낵의 프로그램, 뭐 캠타시아. 그래서 스낵의 프로그램은 보통 사진을 캡처할 때 주로 많이 쓰고요. 동영상도 뭐 캡처 가능합니다. 근데 캠타시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주로 캡처하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매크로 프로그램 있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은 뭐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데 뭐 방법을 알려줘요. 쭉 마우스로 클릭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나중에 딱 실행하면 컴퓨터가 지가 스스로 알려준 방법대로 쭉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로가 있습니다. 뭐 DVD 굽기가 있습니다. 뭐 DVD, 뭐 CD 굽는 프로그램. 그 외에도 상당히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멀티미디어를 좀 알아볼 텐데요. 뭐 동영상, 사진은 영상이고 동영상은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는 영상이란 말이죠. 동영상. 그 다음에 뭐 드라마나 영화나 다 동영상에 포함이 되겠죠. 음악이 있겠고
사진이 있겠고, 나레이션, 뭐 그래픽, 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영상을, 자, 화면을 좀 옮길게요. 자, 동영상을 네컴에 가져오는 방법. 일단 뭐 마음의 동영상을 자기가 직접 뭐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직접 해서 인터넷에서 뭐 작성된 걸 갖고 오는데 우선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자에게 좀 허락을 득한 후에 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저작권자를 밑에다 저작권자를 밑에다 해서 어떻게 해요? 표기를 좀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저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어요. 포세어드닷컴이 예전에 음악만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였는데 동영상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스낵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낵잇이라는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사진을 캡처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오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긴 거 있죠. 되게 긴 사진이나 글들이 있으면 그걸 스크롤을 자동 스크롤을 해서 캡처를 해줘서 갖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도저히 갖고 올 수 없다 그러면 핸드폰을 통해서 직접 동영상을 캡처를 하는 거예요. 캡처를 해서 컴퓨터와 핸드폰을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동영상을 카피를 해서 가져와서 파워포인트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죠? 이건 좀 무식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때요? 이도저도 안 될 때는 핸드폰으로 그렇게 뭐 찍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요거는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음악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는 아까 그 영상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포세오드닷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 음악 무료로 듣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포세오드닷컴에 그 음악이 없다. 그러면 무료 음악 듣기 IMAPs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MP3 파일로 녹음을 해서 위니 레코더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걸 녹음을 해서 MP3 파일로 변환을 하는 건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다운 하는 방법인데 사진을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럴 때 프린트 스크린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방법, 그다음에 복사해서 갖고 오는 방법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을 해서 파워포인트로 불러오는 방법 그렇게 해서 멀티미디어적인 거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동영상을 내 컴퓨터에 갖고 오는 방법 그래서 스낵잇이라는 프로그램 그걸 한번 갖고 오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 버튼이 있죠, 그죠? 아이고, 잘못됐네요, 그죠? 자, 여기서 시작 버튼. 자, 여기 시작 버튼이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화면을 옮기려고 하는데 안 보이네요. 시작 버튼 일단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에서 스낵잇에서 스낵잇을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영역 부분을 선택해서 고정 영역이 있고요. 뭐 고정 영역은 고정 영역 그 사이즈를 정해줘야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고정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 영역을 선택해야죠. 그죠? 영역. 클릭해서 영역을 선택해 주고요. 영역을 선택해 주고 인터넷에 한번 가볼까요? 자, 인터넷 사이트로 와서 이 부분을 갖다가 캡처를 하고 싶다. 그죠?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낵잇으로 가서요. 여기서 영역으로 선택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캡처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프린트 스크린 키가 캡처 버튼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하거나 프린트 스크린. 그 키보드 상단 우측 그 백스페이스 있죠. 백스페이스 바로 오른쪽 옆이에요. 그래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모드 복사를 해주는 거죠. 모드 복사를 해주고 파워포인트로 갑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 여러분들 안 보이는 영역이 좀 있긴 할 거예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자, 이 파워포인트로 왔죠? 여기서 오른 버튼 뭐 붙여넣기 하면 쉽게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되게 길다. 자, X를 해주고요. 되게 여기 보면은 사진이 되게 길죠, 그죠? 예. 근데 일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자, 이렇게 약간 위로 가서 이 부분에서 쭉 자동으로 스크롤이 되면서 캡처를 하는 방법. 그거는 스낵의스로 가서요. 자, 여기서 영역에서 스크롤에 사용자 정의 스크롤이 있어요. 그죠? 스크롤을 선택을 해서 스크롤을 해줘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고 드래그를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쭉 드래그를 크게 아래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 네, 아래 스크롤 버튼 있죠. 요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래 스크롤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해주시면 쭉 스크롤이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서 요 화면을 캡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캡처를 해주면 이렇게 미리 보기 대화 상자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 캡처가 됐죠. 캡처가 돼서 필요한 부분 있죠. 불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죠? 위로 가서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 잘렸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쭉 그 영역이 잘려졌죠. 그죠?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부분도 불필요한 영역이네요. 그죠? 스크롤 바를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가서 자,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좀 위로 올려주고 자, 시간이 좀 걸렸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도 드래그를 쭉 해서 위로 또 올려주고요. 자, 많이 줄어들었네.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 이렇게 없어졌던 부분이 다시 나오죠. 그죠? 네, 없어졌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쪽 드래그를 해서 뭐 여기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모드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모드 복사를 해주고 파워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로 가서 얘는 화면을 지워주고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슬라이드 위아래 폭보다 뭐 길이가 기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여기서 좀 그 위아래 폭을 넓혀 주려면 뭐 더블 클릭을 해서 디자인으로 가서요. 슬라이드 서식에 자 페이지 설정에서 어떻게 해요? 높이를 갖다가 좀 늘려주면 되죠. 근데 이것도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근데 30으로 하면 늘려줄게요. 30cm.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슬라이드가 어떻게 길어지죠. 그죠? 그런데 그림 파일도 길어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시고 얘를 컨트롤 X 아니면 잘라내기를 해서요. 잘라내기를 해서 잘라내기 한 다음에 크기 조정을 일단 해주고요. 페이지 설정 뭐 100으로 한번 해볼까요? 100, 140까지 하면 될 거예요. 140cm. 그럼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야 사진이 변형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슬라이드 위아래 폭이 더 뭐 기네요. 그죠? 이게 최대 한계가 한 140 정도, cm 정도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뭐 이 정도를 일단 하고요. 딜리트를 눌러주고요. 그래서 스낵의식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동영상은 클릭을 해서 비디오 캡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동영상도 캡처가 됩니다. 자, 뭐 스낵의식은 간단하게 뭐 전문적으로 지금 뭐 동영상 뭐 캡처하는 강의하는 시간 안 하니까 개괄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음악 다운로드 받는 게 포세오드닷컴이에요. 이걸 카피를 해보죠. 오른쪽 버튼 복사해서 인터넷을 실행시킵니다. 화면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뭐 중앙으로 이동을 시킨다면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V 해주면 되죠. 포세오드닷컴. 근데 그 앞에 보면 세미콜론이 있네요. 그죠? 얘는 지워주시고 엔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음악하고 동영상을 같이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좀 느려서 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좀 그 용량이 좀 작은 거 그걸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파일, 비디오, 음악인데 음악부터요. 음악을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을 해준 다음에
음악, 뭐 소녀시대를 해볼까요? 자, 음악이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자, 소녀시대, 소녀시대, 엔터키를 눌러주거나, 검색 버튼이, 예, 검색이 됐네요, 이렇게. 조금 밑으로 보면. 자, 지금, 그 사이트가 좀, 사용자가 많이 몰려서, 지금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보통 때는 잘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는 방법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세어드닷컴에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해요? 뭐 파일, 음악, 비디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음악 부분을 클릭해주고 이뭐 가수 이름이나 그 노래 제목이나 쳐주시고 우측에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럼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러면 특정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그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 무료입니다. 회원가입을 뭐 우측에 해서 회원가입을 간단히 해주시면 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는데 20초간 기다려요. 20초.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초간 기다리셨다가 저장 버튼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근데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좀 기다리면 영상이나 음악을 그 플레이어가 나타나요. 그럼 플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거나 뭐 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는데 그 하단에 보면 윈도우 7 같은 이제 하단에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나옵니다. 그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지금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되게 느리네요. 하여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서 나왔다 그러면 클릭을 해주고 자 설명만 하겠습니다. 되게 느리네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냥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그 사용자 C의 사용자 유저 뭐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그죠? 근데 상당히 느립니다. 여기서 좀 기다리면 플레이어가 나타나요. 플레이어가 자 그래서 클릭을 하면 미리 들어볼 수도 있고요. 자 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겠죠. 그죠? 지금 로그인을 안 했죠. 그죠? 자, 무료 다운로드를 일단 클릭을 하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와요. 무료 다운로드 클릭. 뭐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하게 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단에 보면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여러분들이 내 문서, 내 음악 뭐 그런 데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게 되면 어, 다운로드 버튼 누르게 되면 어디로 저장되죠? 그 C의 유저의 유저 이름이 있죠.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그 폴더가 있어요. 그쪽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동영상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그 동영상 갖고 왔다 치고 제가 사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X를 누르시고요. 좀 느려서 좀 안타깝네요. 자, 현재 닫기 뭐 이렇게 해주시고 파워포인트로 오셔가지고 빔 프리젠테이션 뭐 이쪽으로 오죠. 자, 동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한 폴더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중앙으로 이렇게 하고 이건 좀 확대를 좀 할게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를 할게요. 뭐 사이즈 늘린 걸. 자, 그래서 여기서 삽입에서 그림 삽입은 뭐 그림을 삽입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영상은 어디 있죠? 동영상이 여기 있네요. 클릭해서 동영상 파일 클릭하신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제가 녹음한 그 파일을 한번 올려볼까요? 뭐 D에 FTP에 ITQ에 한글 동영상 강의안 있네요. 좀 밑으로 내려서 동영상 강의안 키보드 자판 알아보기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자동 실행을 할 거냐 슬라이드가 딱 해서 슬라이드 수를 딱 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할 거냐 아니면 클릭하여 실행할 거냐 뭐 자동으로 실행해보죠. 자동으로 실행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슬라이드 크기에 비해서 크죠. 위로 쭉 올라가면
뭐 약간 크네요, 그죠? 그럼 이걸 약간 줄여주세요. 슬라이드를 벗어나면 안 보이니까요. 약간 줄여주시고 Shift 키를 누르면 약간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F5를 딱 누르면 슬라이드 쇼예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F5를 딱 문서 누르면 작성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첫 다음 번째 클릭을 하면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ES 키를 눌러주면 뭐 다시 이렇게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빠져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삽입에서 소리로 가서 소리 파일로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악을 여기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음악은 뭐 윈도우즈의 미디어로 한번 가보죠. 아이고, 다시요. 소리에서 소리 파일로 가서 자, 윈도우 미디어로 가서 미디어로 가면 뭐 소리 파일들이 쭉 있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실행하겠느냐, 클릭하여 실행하겠느냐, 뭐 자동으로 실행 한번 해보죠. 그리고서 F5 키를 딱 누르면 자동으로 실행되죠. 뿅 소리가 나죠, 그죠? 다시 여기서 ES 키를 치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소리나 동영상을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자기가 뭐 컴퓨터에서 뭐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죠? 그 스낵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녹음을 해서 캡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 확대를 좀 해볼까요? 슬라이드 쇼로 하게 되면 좀 녹음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서 컨트롤 키 눌러서 마우스 위를 밀고 당겨 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좀 옆으로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가 뭐 iMap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i-maps 해서 검색을 하면 iMap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죠. 다운로드 받아서 간단하게 회원가입만 하면 그 음악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고요. 음악을 플레이를 해주면서 그거는 이제 음악을 iMaps도 그 MP3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이나 OS 버전이나 그거에 따라서 다운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위니 레코더라는 또 프로그램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그 네이버에서 MP3 잠깐 지금 뭐 녹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녹음하는 프로그램들이 무료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iMaps에서 음악을 플레이를 해준 다음에 그 위니 레코더를 레코더에서 그 음질을 선택을 해주시고 좀 높은 음질을 선택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MP3냐 아니면 WMA냐 그 확장자를 선택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MP3, WMA 선택해 주시고 녹음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음악을 플레이를 하든가 아니면 음악을 먼저 플레이를 해주고 녹음 버튼을 눌러주면 빈 공간 소리에 그 녹음을 해준 빈 공간이 없어지겠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뭐 시간도 좀 꽤 지나갔네요. 30분. 하도 설명할 게 많아서 그 사진을 저장하는 방법은 이제 프린트 스크린 키와 그냥 사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해서 오른쪽 버튼 복사해서 파워포인트에 붙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프린트 스크린, 그 다음에 사진을 직접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 인터넷을 일단 실행시키시고요. 자, 사진을 복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구글 사이트를 좀 이용하세요. 근데 구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직접 복사해서 뭐 오른쪽 버튼 복사해서 파워포인트 쉽게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사진 검색을 하게 되면 보통 오른쪽 버튼으로 복사가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프린터 스크린을 사용하는데 그때 네이버 이용하는 방법, 구글 이용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이죠. 구글닷컴이죠, 그죠? 그래서 뭐 연예인이라고 뭐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예인. 자, 여러분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좀 내릴게요. 연예인에서 엔터키를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죠. 그래서 클릭을 다시 해주고 자, 이쪽에서 전체 크기 이미지. 근데 사이즈가 좀 큰 걸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사이즈가 좀 큰 거. 요게
해상도를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024 엔터를 딱 치시면 뭐 꼭 그 사진만 검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해상도. 근데 한번 볼까요? 요 사진을 하면 550. 아까보다는 좀 크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거 말고 사이즈가 원래 나오는데 좀 바뀌었어요, 또. 이렇게 되면은 나오죠. 1280에 1024. 그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사이즈가 나오네요. 그때 클릭을 해주시면 전체 크기 이미지를 클릭 한번 해줘 보시죠. 자, 요거.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해주시고 파워포인트로 가십니다. 자,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이렇게 바로 되죠, 그죠? 이렇게 바로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뭐 구글 사이트를 이용을 해주시고요. 네이버 사이트를 볼까요? 네이버로 한번 가볼까요? 쭉 해서 네이버로 가서 사진 한번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연예인 뭐 1024 엔터를 치워주죠. 자, 여기서 쭉 밑에 보시면은 사진을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그죠? 이미지 선택하면 이미지만 쭉 나오겠죠. 이렇게 갖다 대면 1280에 1024 좀 크네요. 그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이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죠? 원본 있죠? 원본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본을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직접 갑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여러 뭐 이미지 사진들이 쭉 있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막혀 있어요. 안 나와요. 그죠? 오른쪽 그 메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때 쭉 클릭해서 프린트 스크린 키를 이용하는데요. 지금은 듀얼 모니터예요. 저는 듀얼 모니터를 써서 모니터 두 개를 써요. 그럼 모니터 두 개 화면을 그대로 캡처가 돼요. 그래서 요 창만 캡처를 하길 원한다 그러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 주십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와서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얘는 클릭해서 지워주고요. 오른 버튼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야겠죠. 그거는 서식에, 자, 화면이 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좀 밑으로 내릴게요. 아이고. 자, 뭐 서식에 보니까 자르기가 있죠. 그죠? 자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자르기 조절 도구바가 나왔어요. 그때 드래그. 연예인만 하겠다. 요 사진만. 그럼 드래그를 해주시고 밑으로 가서 반드시 가로 세로 동시에 해서 가리려고 하면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면 자 대각선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을 클릭을 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조절점이 좀 틀려졌죠. 원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확대를 좀 이렇게 해주거나 뭐 줄이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뭐 사진은 여러분들 간단히 갖고 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레이션 녹음이에요. 오늘 할 게 좀 많아서 좀 약간 좀 급하게 하고 좀 그랬어요. 자 나레이션 녹음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면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지금 좀 나타나네요. 자 여기서 자기 그 마이크에 있는 그 헤드셋을 여러분들 구입을 하시면 다 마이크가 있겠죠. 그 헤드폰은 마이크가 없는 거고 세트로 돼 있다. 그래서 이어폰과 마이크가 뭐 해서 다 세트로 돼 있다. 그래서 헤드셋이에요. 자 여기서 상단에 그 스피커 있죠. 오른 버튼 눌러서 녹음 장치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레이션 그 마이크로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 가서 오른쪽 버튼 기본 장치 이렇게 지금 기본 장치로 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본 장치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마이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나와요. 그럼 기본 장치로 설정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수준으로 갑니다. 수준으로 가서 마이크 최대한 음량을 높여 주시고요. 보통 헤드셋 같은 경우는 그 음성이 좀 작게 녹음이 돼요. 그럴 때 마이크 증폭을 한 단계 위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잡음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개선 기능에서 소음 억제를 클릭해 주시면 잡음이 좀 억제가 돼요. 근데 이제 그 말소리가 약간은 사이버틱한 말소리가 좀 추가가 됩니다. 그거는 뭐 잡음이 없는 게 더 나으니까 소음 억제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 시작해서 어디로 가죠? 우리가 녹음기가 있죠? 쭉 해서 밑으로 화면을 내려볼게요. 시작 버튼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에 녹음기가 어디 있죠? 녹음기 있네요. 그죠? 클릭을 해서 녹음 시작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시고 어디다 저장을 하겠느냐? 스탑 버튼을 누르면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웨이브 파일이나 이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WMA 파일로 저장이 돼요. 저장을 하시고 그걸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간단히 해볼게요. 녹음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 녹음 중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녹음이라고 쳐볼까요? 그냥 녹음. 지금 보면은 문서에 저장합니다. 01 녹음 저장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WMA 파일에서 과연 불러와질까요? 자,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에서 파워포인트 불러와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삽입에서 어디로 가죠? 소리로 가서 소리 파일로 갑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아니라 내 문서로 가야죠. 밑으로 쭉 내리고요. 자, 어디입니까? 어디? 라이브러리에서 문서로 가면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녹음이 있죠? 더블 클릭 해주면 자동 실행할 거냐, 클릭하여 실행할 거냐. 자동 실행하죠. 자, 얘는 띄워주고 헷갈리네요. 두 개가 지금 돼 있어요. 다시요. 삽입에서 어디로 가죠? 소리로 가서 소리 파일로 가서 아까 내 문서에 접근을 안 되네요. 위로 가서 라이브러리에서 어디로 가죠? 라이브러리의 문서죠, 그죠? 문서로 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녹음 더블 클릭 해주고 자동 실행 해주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F5를 딱 누르면 마이크 테스팅 이렇게 녹음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녹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학 있죠? 그 어학을 배울 때, 그 영어를 배울 때 보통 웹사이트들이 많이 영어를 가르쳐주는 웹사이트, 막 발음을 가르쳐주는 웹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을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커 모양 있죠? 스피커 모양으로 가셔서 어른 보통 속성으로 들어가셔서요.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녹음은 마이크에서 소리가 어떻게 해요?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인을 선택해서 고급 설정이 있어요. 고급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오디오 인을 선택해서 거기서 마이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볼륨을 조절해 주시고요. 자, 하여간 오늘 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죠?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짧은 시간에 너무 여러 가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흐름은 잡아줬으니까 그걸 한번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때 해보시지 않으면 나중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들으시고 충분히 실습을 보시기 바라고 제가 리허설을 안 해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여간 충분히 실습을 또 해보시기 바라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좌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